비트코인이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를 촉발시킨 원인은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 밖으로 그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5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역 은행에 대한 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전통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현물 ETF의 그 매수세 유입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 투자금이 몰려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는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은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GBTC의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고 이 물량이 소진되면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포에 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GBTC 물량이 소화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개당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6개월 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혹시 알트코인은 언제 상승을 할 것인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아는 그런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 비트코인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책 그 성장주 패러다임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에 접어들면 1단계로 비트코인만 오릅니다. 알트코인들은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만 상승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코인들은 거의 오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이더리움이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멈추고 횡보를 하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을 따라서 상승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상승을 합니다. 10배짜리, 20배짜리 알트코인들이 이때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은 모두 다 그 시대의 그 시류에 맞는 코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메타버스, P2E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한 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이 모두 다 동시에 큰 하락을 합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을 마감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과거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2017년의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한 날이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한 그날, 그러니까 10월 11일의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아직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날은 2017년 11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약 40일 후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날입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16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표시하는 원화는 그 당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2017년 12월 16일에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참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횡보 또는 소폭 하락하는 동안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3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비트코인만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정고점을 돌파해야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이 움직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약 40일 후부터 본격 상승을 시작해서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하며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조만간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에 합류합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21년 봄에 있었던 대세 상승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한 날이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한 12월 17일의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아직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날은 2021년 2월 2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약 45일 후입니다.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날입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13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4월 13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참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횡보 또는 소폭 하락을 하는 동안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해서 2021년 5월 12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봄 대세 상승을 할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약 40일 후부터 본격 상승을 시작해서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2017년과 2021년 대세 상승 때 모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약 40일에서 45일 늦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 30일에서 40일 후에 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차를 두고 조금 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알트코인 시즌이 오면 그 시대에 맞는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10배, 20배씩 오르는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구조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비트코인이 먼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을 보유해야 하며 지금은 알트코인을 보유할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로지 홀로 상승할 때가 대세 상승입니다. 다른 코인들과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 대세 상승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에너지가 축적되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만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다른 코인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 거래대금이 연속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면 이건 대세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2017년과 2021년에 이런 형태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모든 수급이 쏠리면 오로지 비트코인만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강력한 알트코인 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블록미디어에는 상상 이상의 알트코인 강세장 온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에 들어선 것 아닌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매도해야 할 시점, 그리고 알트코인 매수 시점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과거 데이터일 뿐 꼭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